22 영숙님이 이제 담벼락에 소리를 지르나 10 영숙님은 머리가 아프죠? 이 지난 회차에서 뭐 저는 세워두면 합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했지만, 근데 이제 10 영숙님은 박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고, 백김은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 1대2 데이트에서 술이 들어가니까 훈화 말씀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어떤 외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시병숙님은 스스로를 굉장히 가꾼 분이잖아요. 스타일링도 굉장히 좀 젊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아마 백김님하고는 뭐 대충 5살인가 차이 나죠. 그렇지만 어떤 삶을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 본인과 잘 맞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인상으로는 그렇게 느꼈겠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렇다면 박님이 확신을 보여준다. 그러면 뭐 끝나는 거지 실은. 시병숙님이 저걸 이제 고민하는 이유는 박이 나를 안 좋아할까봐 고민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은 그러면 백김님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숙님은 여기서 흘깃 보면서 이제 영자한테 시병숙 머리 쥐어 뜯는다 이러면서 막 그 재밌어 하는데, 불과 이제 5분 후에 본인도 머리를 쥐어 뜯죠. 그러니까 영숙 씨는 그치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박을 100개 평행 우주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100개 정도는 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뭐 평행 우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니까요. 정숙님 여기서의 웃음과 쥐어뜯는 게 이 뒤에서 정숙님이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하고 너무 연결돼서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대신 쥐어뜯어 줄까라고 농담을 하는데, 좀 이따가 본인 머리 쥐어뜯죠. 그래서 나는 오늘 재밌게 욕해보려고. 그리고 미스터 박이 등장합니다. 미스터 박이 맨 처음 등장해요. 82년생이구나 미스터 박이. 미스터 박이 원하는 거는 그래도 시병숙, 지금까지 박이 살아왔던 것과 지금 여기에서 솔로나라에 와서의 박의 행동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지. 박은 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고 그냥 아쉬울 게 없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상대를 조금 더 안달나게 만드는 면이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박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여기 와서는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앞에서 백김님이 굉장히 막 열성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더 자극되겠지. 이 제작진이 그런 걸 워낙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의욕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겠다 라고 했고, 그래서 워낙 인기가 많아서 빠지려고 했는데 오기도 생겨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미스터 박이 원하는 데이트 상대는 시병숙이고, 박은 냉면 얘기를 하면서 냉면을 같이 먹자, 소주 한잔 하자. 그때 당연히 시병숙님이 올라옵니다. 뭐 이거는 뭐 딱히 뭐 예상 못한 건 없죠. 이렇게 시병숙님은 박을 선택했고요. 지금 자기 사업체도 있고 출강도 하고 남은 시간은 다 아이에게만 쓰고 있는 장거리 연애의 박. 현실적으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계절마다 칭따오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박. 다른 어떤 취미가 있을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그것만 해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근데 뭐 사랑은 또 모든 걸 이기니까요. 한편으로는 또 잘 어울리는 면도 있어요, 이 두 분이. 그래서 가면 되나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시병숙님은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죠. 박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이때는 뭐 하지만 22 영숙이 등장, 영숙님이 2명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숙님이 표정 관리가 이제 슬슬 안 되기 시작하죠. 슬슬. 마지막 날을 앞둔 만큼 마음에 쐐기를 박든 확인하든지 하면 되겠다. 당연히 1대1 데이트에서 정리하면 되겠지 했는데 22 영숙이 온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별로 기분 안 좋고, 아니 뭐 기분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경쟁 체제인데 재밌게 해보자고요. 응? 라고 영숙님이 말했죠.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요? 불편했어요. 에이,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만능짜리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차피 경쟁 체제인데. 불편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영숙님은 그게 불편할 일인가?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고, 또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사람은 그리고 원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죠. 사람은 원래 좀 그렇죠. 자기 입장이 우선이니까 사람은 원래. 그래도 어쨌건 뭐 영숙 씨의 저런 불편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거의 커플이 될랑 말랑 하는 그런 상태인데 22 영숙이 끼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22 영숙 굳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22 영숙님 입장에서 일단 황은 아이를 안 낳는다고 했고 그리고 시병자랑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안 가고 싶겠지. 백김은 지금 뭐 십정숙님하고 너무 그 깊은 관계니까 가기가 불편할 거고 배는 16영자랑 이미 커플이니까 가기가 불편했을 거고 흑김은 왜지? 뭐 어쨌건 흑김하고 박정도라고 치고 그러면 시병숙님이 누구를 선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쨌건 지금 박은 FA 상태잖아. 프리 상태인 거잖아. 시병숙님이 나는 박이랑 잘해보고 싶어라고 했으면 이시병숙이 모르지 어떻게 할지. 근데 시병숙님이 안 정했다. 그렇다면 22 영숙 입장에서는 가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22 영숙님이 박에게 간 거에는 시병숙님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시병숙님이 단호하게 나는 박이랑 데이트 해보니까 좋더라. 나는 이제 박이 만나보겠다라고 했으면 뭐 그렇게까지 했으면 안 갔을지도 모르지. 왜냐면 22 영숙이 뭐 그렇게까지 뭐 박에 대해서 간절할 건 없거든. 그래서 어쨌건 미스터 박과 이야기할 때 티켓타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박과 영숙의 데이트가 우리가 뭐 별로로 보여서 그렇지 영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영숙 입장에서 자기를 선택해준 사람이 처음에는 4명이었지만 나중에 한 명 한 명 줄다가 배는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랑 커플이 돼버렸어. 근데 그때 나를 선택해준 사람이 박이야. 그러면 영숙 입장에서는 지금 나를 그나마 선택해준 사람이 박이니까 박을 선택할 수 있지. 물론 박이 시병숙님을 더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다 그런 상황은 맞지만 근데 박이 어쨌건 마지막에 선택했던 사람은 22 영숙이고 그러면 시병숙님 근데 뭐 박이 22 영숙님을 선택한 건 시병숙님의 잘못은 물론 또 아니죠. 그치 박이 중국에 맥주 마시러 가자고도 했었고 물론 그건 뭐 빈말이긴 했지만 맞아 나중에 칭따오 가서 맥주 마시자고도 했고 그래서 오늘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도 또 얘기했어. 그래서 뭐지 플러팅인가? 어제 저녁에 배추전 찢으면서 했는데 다음날 또 했다면 22 영숙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데이트다운 데이트가 될 수 있는 상대는 박인가 싶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영숙이 이제 생각하면은 뭐 판을 깨려는 건 아니고 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관심 없고 이 사람이 나한테 칭따오 얘기를 하니까 그래 뭐 그나마 이 사람 만나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2 영숙님은 너무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 그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박님과 나가기로 하고요. 집에 남게 된 두 원주민 흑김과 황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여자에게 배신당한 거야. 막 이렇게 좌절해 있는데 옆에서 박이 다데일 데이트를 고민하고 있었어. 그래서 다데일 데이트를 고민하면서 이제 다데일을 해봤던 배가 저는 이게 제 위주로 그냥 했다. 한 사람 맞추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데일 데이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커피 마실 시간도 준다. 그러면서 이제 2대1 데이트는 좀 그런데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 앞에 지금 이 원주민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박은 어려서 그렇다라고. 그리고 이제 시병자 씨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나도 조금 고민했어. 라는 게 물론 고민을 했겠지. 했으니까 뭐 그 전까지 선택을 못했고 나만 선택하면 되는 건가? 라고 했겠지만 그래서 나만 선택하면 되는 건가라는 거에는 이제 내가 선택하면 당연히 내가 선택하는 쪽으로 누구든 커플이 될 줄 알았겠지. 백김을 선택할 사람도 나밖에 없었고 박을 선택할 사람도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시병자나 정숙님이 백김을 선택할 거는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박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던 16영자는 배랑 잘 돼버리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키를 자기가 쥐고 있었을 줄 알았지. 근데 백김은 백김대로 두 여성이 데이트하자고 갔고 지금 당장 박도 22 영숙이 와버렸으니 이게 생각만큼 내가 원하는 판은 내가 판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22 영숙이 오니까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게 이제 나도 고민했었어. 그 한편을 살짝 후회도로도 다가오겠죠. 그냥 미스터 백김한테 갈까? 나는 둘을 계속 고민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남는 성격들이 있죠. 뭘 해도 후회가 남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도
나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당연하고 그게 어떤 선을 넘지 않으면 어떤 정도를 채워주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20대 때는 연애할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성향들을 드러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뭐 있어도 안 드러내면 돼요. 안 드러내면 돼. 그래서 나는 선택도 못 받았는데 계속 내가 박만 선택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영숙님은 나는 박이 좋은데 박이 나를 선택 안 해줘서 백김을 선택하려고 생각했어라는 거면 본인은 박을 좋아하는 게 맞잖아. 그러면 박을 선택하는 게 맞고 이건 뭐 후회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박이랑 확인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 맞다 싶으면 백김을 정리를 하든 아니면 백김을 빨리 정리를 하고 박하고 가든 이제 마지막 날 밤인데 백김을 뭐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내가 박을 계속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짜증난다. 그러니까 박에 대한 짜증 때문에 백김을 못 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대1 대화에서 박한테 생색을 내라고 서운하다고. 근데 영자도 나 같아도 언니 상으면 박을 선택했을 것 같다. 근데 백김 멘트가 비가 오는데 내가 왔으면 좋겠다. 비도 오는데 너도 왔으면 좋겠다 였지. 근데 영숙은 그걸 못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게 나야? 뭐 당연하지. 그걸 뭐 당연히 언니지. 또 뭐 마음 아파라고 하는데 근데 미스터 박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연애 스타일은 안 맞아. 연애 스타일은 안 맞는데 그러면 지금 백김하고 연애 스타일이 맞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게 되게 좀 위험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백김이 시병숙님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은 영원하거나 일상이 되긴 힘들어요. 어떻게 일상적으로 이런 데일밴드를 항상 붙여주고 항상 발가락 사이를 말려주고 항상 그렇게 부축을 해주고 다니겠어. 근데 영숙님은 눈높이가 거기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그건 20대 연애할 때는 가능하지. 남자가 어떤 욕망 덩어리일 땐 가능한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남자가 과연 평생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몇이나 되겠어. 그걸 기준으로 결혼을 하면 상대가 변했다고 느끼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대치가 높고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관계가 또 깨질 수가 있는 거지.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거기서 날 떠나지 않는 사람을 기대하지만 모진 바람이 불어왔는데 안 떠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모진 바람이 안 불어오게 해야지. 아니면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같이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연애 스타일이 소극적이야. 지금 나이가 40대 중후반의 사람들은 저 정도면 굉장히 적극적이죠. 지금 박이 뭐 적극적인 거지만 뭐 그렇게 소극적인 것도 아니지. 지금 박이 지금 82년생이면 40대 초반이구나. 40대 초반. 44이잖아요. 44세 저 정도면 뭐 소극적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죠. 보통 저 정도지 뭐. 근데 그게 이제 성에 안 차. 근데 성에 차려면 이제 백김 정도 돼야 돼.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 지금 영숙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대치를 좀 낮추고 받기만 하는 거를 물론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백스터방을 내가 좀 더 선호했으니까 이 사람이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하고 갔는데 저기서 22 영숙이 붙어버린 거야. 뭘 또 붙어버린 거야라고 표현해. 아니 뭐 경쟁 체제라며 재밌게 놀아보자며 왜 저런 말을 해? 응? 아니 뭘 근데 뭐 감정적으로 지금 불편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22 영숙도 선택할 사람이 박이어서 했을 수도 있겠지. 안 그래도 칭따오 이야기해서 짜증나는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데이트하는지 행동하는지 보고 그래서 그 전에 데이트는 재밌었지만 그래서 2대1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렇게 판단하겠다. 그래서 저녁에 대화 마무리하고 그때도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백김하고 이야기할 거야. 근데 미스터 박은 지금 영자님을 마음에 들어 하고 있죠. 큰 문제 없으면 시병숙님하고 미스터박이 잘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어쨌건 22 영숙이 와서 당황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그냥 좀 하소연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세게 나갔을 거고 그렇게 뭐 정숙이 보기에 이렇게 두 커플 된 거 아니냐. 여기 16용자 너도 뭐 배랑 됐고 시병숙도 이미 뭐 박이랑 된 거 아니냐. 근데 백김과 22 영숙이 좀 변수로 끼어들었지. 미스터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리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미스터박이 리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를 이제 시병숙이 또 듣고 있죠. 그래서 뭐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는군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병숙님은 나한테 이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서 두 사람의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잠깐 22 영숙님이 옆 동네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 같고 저는 뭐 시청자 입장에서 시병숙님과 22 영숙님과 밖에 이게 삼각관계가 굉장히
치열하게 불타올랐으면 좋겠는데 별로 딱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박님은 22 영숙님보다 10 영숙님이 더 나을 거란 말이죠. 더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다? 아니면 어쨌건 박은 자기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 근데 22 영숙님은 대안이 너무 많은, 상대적으로 물론 10 영숙님도 굉장히 아름다우시니까 내돈내산 성형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우셨고 원래도 아름다우셨고 아무튼 그러시니까 다른 대안이 많겠지만 22 영숙님은 지금 더 22기 때도 열려 있었던 거를 따져보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박은 그런 사람보다는 나를 추앙하고 나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지. 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 영숙님이 음을 더 편안하게 여기지 않을까? 조금 더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2 영숙님이 여기 데이트에 어떻게 보면 뭐 붙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10 영숙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큰 위기는 없지 않을까?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시청자로서는 좀 위기를 보고 싶긴 해요. 위기 아니 뭐 콘텐츠에서 위기절정 결말이 있어야 재밌으니까. 그리고 백김과 10 영숙 뭐 서운했냐. 근데 이제 아직 갔다 와서 또 결정을 못했네. 근데 이제 결정을 해야죠.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10 영숙의 마음. 보통 뭐 풍전등화는 위기 상황일 때 쓰는 말 아니야?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갈대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지만 바람 앞에 촛불은 꺼질 위험이 있는 거잖아. 아니 보통 이런 경우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갈대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있어도 촛불은 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건데 촛불을 갖다 뒀네. 혹시 영숙님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게 되나요? 선택하지 않는 건가? 그거를 지금 암시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박은 당연히 뭐 선택하라고 하면 10 영숙.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가고요. 10 영숙님하고 박님은 뭐 큰 위기가 없으면 그래도 두 사람은 최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백김은 뭐 선택을 하지 않건 10 영숙을 선택하건 그러겠지. 정숙님은 자기가 백김님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았으면서 이게 감정적으로 백김 때문에 너무 많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백김이 자기 마음속에서 커져버렸어. 아니 뭐 영숙님도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좀 뭘 선택해야 되나 본인도 힘들겠지. 근데 이게 박을 선택했다가 저렇게 백김처럼 나를 잘해주는 사람을 놓치면 어떡하나 이 고민부터, 또 백김이랑 사귀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좀 뭔가 아쉬운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사귀어도 되나, 그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숙님이 인생의 경험도 많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이니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하기에는 조금 더 성숙한 게 필요한 나이긴 하죠.